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이 아파트 관리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돈의 흐름을 아주 투명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달 관리비 고지서는 봤는데, 이 돈이 진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가?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그 질문, 우리 아파트 관리비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낸 돈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요, 그 궁금증 분명히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돈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년 살림의 계획서인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계획대로 잘 썼는지 성적표를 받아보는 결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이 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는지도 보고 혹시 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지막으로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주석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파트 회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머리 아픈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시스템인 셈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겠죠.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또 얼마나 쓸 건지 미리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투명한 관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의 1년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떤 돈이 들어와서 어떤 곳에 얼마나 나갈 건지를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는 거죠. 이 예산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리 주체가 초안을 만들면요, 반드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딱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아주 중요하고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감률까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잠깐만, 수선 유지비가 작년보다 무려 10%나 올랐네? 이거 왜 그런 거죠? 하고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성적표를 받아볼 차례죠? 세 번째는 바로 결산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실제 돈 쓴 내역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그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단계예요. 예산이 계획이었다면 결산은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비교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한다는 점입니다. 계획대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을 써야 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계획에도 없던 지출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한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계획보다 돈을 더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네 번째,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돈은 안전한가? 바로 우리 돈이 보관되는 예금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돈을 관리하는 데는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어요. 지정된 은행만 써야 하고요. 특히 나중에 대규모 수리를 위해서 모아두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건 다른 돈이랑 절대 섞이면 안 되니까 완전히 별개의 통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직인만 사용하고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도장까지 같이 등록해 둘 수도 있어요. 와,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법적 의무 조항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은행장부 증명서를 떼서 회계장부랑 비교해야 한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매달 통장 잔고와 장부상의 금액이 정말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금융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절차인 거예요. 심지어 안 쓰고 있는 휴면 계좌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살림을 잘해서 연말에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은 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아껴 쓰고 남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는 예비비로 쌓아두거나 아니면 다음 달 관리비를 깎아주는 데 쓰기도 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에 보태는 등 다양한 목적의 적립금으로 착착 배분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제 재무제표의 숨은 이야기를 읽어볼 시간이에요. 바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보고서에 있는 주석이라는 건요, 책으로 치면 각주나 부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숫자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자세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역시 보고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주석 섹션에는 정말 보물 같은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청소나 경비 계약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은 물론이고요. 우리 아파트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심지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안 낸 세대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야말로 우리 아파트의 속사정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 아파트의 재무 상태를 자신감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갖게 되신 겁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느껴졌던 관리비가 아니라 그 흐름과 내용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라는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